한국? 그런 나라에 왜 가야 하죠? 일본 대기업 인사부장 출신 60세 이마 미도리.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무시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30년 전 불쾌했던 출장 경험 때문에 굳어진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 말이죠.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마지못해 떠난 서울 여행에서 미도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시장에서 받은 생전 처음 느껴본 따뜻함,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모습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오만했던 일본 중년 여성이 한국에서 깨달은 진짜 품격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결국 내린 놀라운 결심은 편견으로 가득했던 외국인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도리 정말 안 가려고? 타나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마 미도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정년 퇴직 후 2달째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서울 여행이라니 도대체 왜? 미도리는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하고 자신만 이 방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래, 적어도 일본은 체계적이잖아. 그 시끄러운 나라보단 낫지. 30년 전 출장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낯설고 무질서했던 거리, 퉁명스러운 식당 직원, 그리고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속삭이던 시선들. 그게 마리코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우월감으로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그녀는 눈앞의 혼잡을 보며 작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봐, 역시 변한 게 없어. 일본은 적어도 조용하지. 하지만 속마음 어딘가에서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하는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환전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데도 미도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시끄러워 죽겠어.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도 미도리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미도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군. 역시 한국은 시끄럽고 무례한 나라야. 하지만 미도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이죠. 호텔 로비에서 미도리를 맞이한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김지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가이드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이마 미도리님. 저는 이번 여행을 안내해드릴 김지현입니다. 미도리는 미소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많이 서투르네요.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미도리는 그런 반응조차 못마땅해 했고 지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어차피 돈 때문이겠지. 지연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부터 시작해서 현대 서울의 발전상까지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이죠. 하지만 미도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좀 성숙해졌나 보네요. 미도리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도리는 지연의 절제된 반응을 보며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분명 화를 냈을 텐데 이 젊은 가이드는 오히려 차분하게 응답했죠. 하지만 여전히 미도리의 마음속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거리는 미도리 때문에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은 그래도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으로 안내를 계속했지만 미도리는 그런 모습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무언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미도리와 타나카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도리는 지하철 입구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지하철이라고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그대로네. 하지만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도리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역사, 명확한 안내 표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개찰구를 통과하며 미도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미도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가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죠.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런 일이. 전철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타고 노약자석 근처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묻자 여러 명의 시민들이 나서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까지 몸짓으로 방향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미도리는 말문이 막혔죠. 일본보다 더 질서정연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교통 시스템이에요.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했고요. 미도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죠.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미도리는 시장 입구에서 코를 찌푸리며 말했죠. 시장이라니 시끄럽고 지저분할 텐데. 하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도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정돈된 상점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상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갖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빈대떡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박순자 할머니가 미도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일본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 통역해주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미도리가 무 겉절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무 겉절이가 뭐죠? 박순자 할머니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직접 썰어놓은 무를 젓가락으로 직접 미도리의 손에 올려줬죠. 그리고 한국말로 뭔가 정겨운 말을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미도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그것도 공짜로 음식을 권하다니. 더욱이 그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은 미도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지? 미도리는 물을 씹으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죠.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음식을 권했고 미도리는 그 무조건적인 환대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네요. 지연의 말에 미도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곳은 인사동의 전통찻집이었습니다. 미도리는 한국의 전통차 문화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차 문화라면 일본이 원조 아닌가? 찻집 안은 고즈넉하고 운치 있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미도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죠. 차가 나오자 미도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70대 한국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아가씨, 먼저 드시게 하고 시작하는 게 예의예요. 지연이 그 말을 통역해주자 미도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드신 후에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미도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절이라니 내가 이런 걸 배워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지만 그 할머니의 차분한 눈빛 속에서는 어떤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우리처럼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듯 했죠. 그 순간 마리코의 안에서는 억눌러왔던 열등감과 편견이 갈라지는 듯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예절이라는 게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미도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예절 문화가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차 문화와 예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미도리는 그 모든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도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미도리와 카나카를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동네 주민센터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을 볼 수 있어요. 주민센터 앞 작은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아주머니가 미도리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어머, 일본에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나요? 지연의 통역을 들으며 미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더욱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동네 구경 많이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서울 생활 어떠세요? 외롭지 않아요? 미도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다니.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우리 동네 온 거 환영해요. 아주머니가 커피를 사주며 건넨 그 말 한마디에 미도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죠. 왜 이렇게 다정하죠? 미도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멀리서 우리 동네까지 와주셨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 순간 미도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웃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환대를 낯선 나라에서 받고 있었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나라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자 미도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타나카도 깜짝 놀랐지만 지연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들은 함께 부동산 중개소, 병원, 한국어 학원 등을 둘러보며 실제 거주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직원은 외국인 거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병원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줬죠. 한국어 학원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의료비도 일본보다 저렴하고 생활비도 합리적이네요. 미도리는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보며 감탄했죠. 일본에서는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한국 할머니들이 미도리를 환영하며 함께 민요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비록 한국말은 몰랐지만 미도리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제야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미도리의 말에 타나카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둘 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죠.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졌어요. 미도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은 기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본으로 돌아간 후 3달이 지났습니다. 미도리는 그동안 한국 거주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미도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결국 동의했죠.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지. 드디어 서울로 장기 체류를 떠나는 날 미도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죠. 이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지연이 공항에 마중 나와줬고 광장시장의 순자 할머니도 미도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순자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미도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몇 주 후 미도리는 순의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죠.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도리의 서툰 한국어에 순의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미도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날 저녁 미도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 자금 속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살아 숨쉬는지요.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제 고향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머무는 집이에요. 아니, 이제는 정말 제 고향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도리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